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다여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5개의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다여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5개의 글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모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인데 그 모양을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주다여라는 글자의 모양이 나머지 글자 안에서도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주다여라는 글자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다여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를 상형 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주다여라는 글자는 어떤 것을 본떠서 만든 글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을 짤 때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북이라는 그 도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북. 자,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천을 짤 때 배틀이라는 기계를 이용했었잖아요. 그 배틀을 이용해서 천을 짤 때 이렇게 날씨를 세로로 쭉 늘어뜨려 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즉 CC를 짤 때 사용하는 CC를 담아서 왼쪽으로 던져주고 왼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던져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도구를 북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북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뜻이 주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북을 이용해서 천을 짤 때에는 왼쪽에 만약에 북이 있었다, 그럼 오른쪽으로 던져줘야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북이 있을 경우에는 왼쪽으로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한쪽 손에서 반대쪽 손으로 던져주다라고 해서 주다의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배틀을 이용해서 천을 짜는 그러한 모습을 영상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 안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인칭 나를 가리키는 나여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나여라는 글자는 본래 다른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이 글자보다 그 모양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음이 비슷한 이 주다여라는 글자를 나여라고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배틀을 짜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다여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미리예라는 글자입니다. 미리예. 자, 미리라는 것은 앞선다 라는 뜻이죠. 앞서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어떤 글자냐,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 이것은 바로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주다여라는 글자와 오른쪽에 동물 중에서 코끼리를 나타내는 코끼리상,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주다라는 뜻과 코끼리라는 뜻이 결합해서 미리라는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코끼리와 주다가 결합해서 미리다.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설명드리겠는데 이건 뭐냐? 이 글자가 나타내는 것은 코끼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죠? 바로 입을 갖다 대고 먹나요? 아니죠. 코를 이용해서 먼저 그 음식을 잡고 그 잡은 음식을 딱 입에 넣어주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코끼리의 특징이 코를 이용해서 음식을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코끼리와 그리고 주는 거, 코를 이용해서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다여를 결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으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미리 코로 음식을 잡는다라고 해서 미리라는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들이 코끼리가 음식을 먹는, 코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이 미리예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예고한다라고 할 때 예고에서의 예자, 또는 예산에서의 예자, 예상이라고 할 때 예자, 또는 예약이라고 할 때 예자, 예정이라고 할 때 예자가 바로 이 미리예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코끼리들이 코를 이용해서 미리 음식을 잡고 입에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미리예라는 글자를 연상하셔도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예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 또한 미리예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미리예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코끼리와 결합한 그 미리예와 음과 뜻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의 그 모양만 다른데 그럼 이 두 번째 미리에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 이것은 바로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는 주다이라는 글자와 오른쪽에 사람의 머리를 가리키는 머리혈,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예요. 즉 주다라는 뜻과 사람의 머리라는 뜻이 결합해서 미리라는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다와 머리가 결합해서 미리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 주기 전에 뭔가 물건을 주기에 앞서서 무언가 주기에 앞서서 머리로 생각해 본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 재밌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뭔가 주기 전에 상대방 또는 받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마다 이 미리 예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예금한다라고 하죠. 은행에서 예금한다라고 할 때 그 예자가 바로 이 미리 예라는 글자고, 그리고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자 또는 예탁에서의 예자, 예치에서의 예자가 바로 이 미리 예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무언가 줄 때 받는 입장 또는 그 주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미리 예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예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다음 글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들을 가리키는 들야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들야라는 글자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주다여라는 글자와 왼쪽에 마을을 가리키는 마을리,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마을이란 뜻과 주다라는 뜻이 결합해서 들을 가리키는 들야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자의 왼쪽 부분을 마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을리라는 글자를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이 마을리라는 왼쪽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마을이라는 글자도 윗부분에 그 밭을 가리키는 밭전이라는 글자와 아랫부분에 흑토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 글자 마을이라는 글자도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왼쪽의 윗부분은 밭을 가리키는 밭전이라는 부분이고 아랫부분의 흑토는 어떤 것이냐? 바로 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 그래서 논과 밭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과 밭 그리고 주다가 결합해서 들을 가리키는 글자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논과 밭은 우리 사람한테 뭘 주죠? 그렇죠. 먹을거리를 주는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논과 밭처럼 우리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그곳이 바로 들이란 소리입니다. 들. 재밌죠? 자, 그래서 논과 밭이 있는, 즉 논과 밭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한테 먹을거리를 주는 그곳이 바로 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들야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스포츠 종목 중에서 야구가 있죠. 그 야구에서의 야자가 바로 이 들야자고, 야망이라고 할 때 야자 또는 야만인이라고 할 때 야자 또는 광야에서의 야자 또는 시야에서의 야자가 바로 이 들야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논과 밭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땅을 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논과 밭이 있는 땅을 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야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야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차례를 가리키는 차례서라는 글자입니다. 차례서. 이 차례서라는 글자는 주다여라는 글자와 그리고 윗부분에 집을 가리키는 집엄, 이 두 개의 글자를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집이라는 뜻과 주다라는 뜻이 결합해서 차례라는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집과 주다가 결합해서 차례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겠는데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 아랫부분에 있는 주다여라는 글자를 주다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주다여라는 글자의 그 중심 의미였었던 천을 짜는 그런 기구, 천을 짜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표현한 것은 뭐냐면 집 안에서, 집업이니까 집이죠. 집 안에서 천을 짜고 있는 이 시시를 담은 북을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아낸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배를 차례차례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례차례 짜는 것을 나타내서 차례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집 안에서 예전에 옛날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을 보시면서 배틀을 이용해서 집 안에서 천을 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와, 저 배를 이용해서 배를 짤 때 차례차례 한 땀 한 땀 천을 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차례서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우리가 서론이라고 할 때 그 서자 또는 서막에서의 서자, 서열에서의 서자 또는 순서에서의 서자, 질서에서의 서자가 바로 이 차례서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배를 짜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차례서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례서까지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 공부한 5개의 글자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글자들을 쭉 한번 보면 먼저 주다여라는 이 중심이 되는 핵심 글자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봤는데 주다여라는 글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의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라는 음이. 그런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때 이 초성 이응이 그대로 살아서 코끼리상을 결합한 미리예에서도 그대로 예라는 음으로 사용됐고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머리혈이라는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 미리예에서도 이 초성 이응이 그대로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야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차례서에 와서 이 이응이 시옷으로 초성 시옷으로 바뀌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가진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글자들, 이 5개의 글자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쭉 공부하신다면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주다여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5개의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